과학이라는 것이 꼭 연구실이나 과학관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날마다 요리를 하는 주방에도 수많은 과학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 사이언스 매거진에서는 주방 속에 숨어있는 과학에 대해서 임동욱 과학기술 칼럼니스트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집, 우리 주방에도 과학이 숨어 있다고 하는데 어떤 부분에서 과학을 찾아볼 수 있을까요? 네, 주방은 불을 가지고 음식을 요리하는 곳입니다. 요리라고 하는 단어는 재료를 잘 살펴보고 그에 따라서 적합한 방법으로 처리를 한다는 뜻인데요. 네. 네, 재료마다 다듬고 익혀서 맛을 살리는 방법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제대로 살펴보고 연습하라는 의미입니다. 불은 재료의 화학적인 성질을 바꿔놓습니다. 얼마나 익혀야 하는지 정확하게 알아야 제대로 요리를 할 수 있겠죠. 인류의 본격적인 역사는 요리 때문에 시작됐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익힌 음식은 날 음식보다 영양소가 더 많이 흡수됩니다. 익혀 먹는 부족이 날로 먹는 부족보다 힘이 셀 수밖에 없겠죠. 영양 섭취가 충분히 되니까 더 많은 에너지를 쓸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요리가 지금까지 살아남았습니다. 음식과 요리라는 것에는 이렇게 과학적인 원리와 분석이 빠질 수가 없습니다. 예. 요즘에는 요리와 화학을 접목해서 분자 요리라는 것이 등장을 했잖아요. 이게 식재료의 성질이라든지 조리법에 따라서 과학적인 원리가 또 숨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분자 요리라고 하면 재료를 아주 분자 수준으로 잘게 갈아서 새로운 맛을 이끌어내는 걸 가리킵니다. 예. 근데 분자 요리까지는 아니더라도 과학적인 원리를 조금만 응용을 하면 음식의 맛이 한층 더 좋아집니다. 갈비를 요리할 때 키위나 파인애플을 갈아서 넣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예. 네. 과일 속에는 단백질을 분해하는 효소가 들어있어서 실제로 고기가 부드러워집니다. 양파나 배를 넣어도 되고요. 그렇지만 통조림 파인애플은 안 됩니다. 제조 시에 열 처리를 해서 효소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에 별 효과가 없습니다. 또 있습니다. 면을 삶을 때 쫄깃함을 더하고 싶다면 소금을 물 1리터에 10g 정도 넣으시는 게 좋습니다. 밀가루에 들어있는 글루텐이라는 단백질 성분을 단단하게 유지시키기 때문입니다. 중간에 찬물을 붓는 분들도 계신데 마냥 넣어서는 안 되고 끓어 넘치기 직전에만 아주 살짝 넣어야 됩니다. 끓는 물의 온도가 지나치게 낮아지면 오히려 글루텐이 느슨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 소금을 생선이나 고기를 구울 때도 뿌리시죠. 맛 때문만은 아닙니다. 면을 끓일 때처럼 단백질을 응고시키기 때문에 내부의 육즙과 수분을 가둬놓는 효과가 있습니다. 레시피 보면서 그냥 이게 좋다고 하니까 따라서 했지 이렇게 과학이 숨어 있는지는 몰랐는데요. 게다가 이제 요리를 하다 보면 도마도 그렇고 손도 그렇고 많이 씻게 되잖아요. 위생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식중독 때문에 위생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죠. 음식을 먹고 탈이 나는 걸 식중독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원인이 이제 세균인데요. 세균은 상온에서 급속도로 번집니다. 냉장고에서 재료를 꺼내자마자 바로 요리를 시작하시는 게 좋습니다. 대부분의 식재료는 원산지에서 흙이나 물이 묻은 채로 주방까지 오는데 이 흙이나 강물, 바닷물에는 각종 세균들이 들어 있습니다. 채소나 생선을 도마에 올려놓기 전에 충분히 씻어주는 게 좋습니다. 특히나 해산물에는 비브리오균이나 콜레라균이 묻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약품이나 세제보다는 수돗물을 틀어놓고 흘려보내면서 여러 번 씻어주는 게 제일 효과적입니다. 예. 그리고 손질하는 재료가 바뀔 때는 꼭 손이나 주방기구를 씻어주고 반드시 물기를 닦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설거지가 끝난 다음에는 수세미를 전자레인지에 30초 이상 돌려서 살균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조심을 하더라도 이 재료를 손질하다가 보면은 오염되지 않습니까? 문제는 없을까요? 주의할 점이라든지 그런 것 좀 알려주시죠. 네, 음식 재료 중에서 생선과 해산물이 가장 위험합니다. 예. 특히나 이제 폐혈증을 일으키는 비브리오균이라든가 바닷물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콜레라균이 아주 증식 속도가 빨라서 제일 위험한데요. 재료를 씻을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물을 튀기면서 요란하게 손질하다가 도마나 그릇 같은 데 튀게 되면 잠깐 새에 증식을 해서 식중독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예. 해산물을 씻을 때는 수돗물을 너무 세게 틀지 않는 게 좋겠죠. 냉동실에 얼려놨던 음식을 먹을 때도 주의할 점이 마찬가지로 있습니다. 전자레인지로 해동을 해서 조금 먹다가 다시 얼려놓는 분들이 있는데 네. 이것도 문제가 됩니다. 음식을 상온에 두면 보톨리너스라고 하는 보톡스 주사에 쓰이는 그 독성균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 균은 다시 냉동을 해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음식들을 한 도마에서 계속 손질하는 건 위험하겠죠. 채소, 육류, 생선류 세 가지 도마를 따로 사용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전 세계에서 식중독으로 사망하는 사람이 매년 40만 명을 넘습니다. 주방에 또 우리가 모르는 어떤 위험들이 존재하다고 하는데 한동안 또 프라이팬에 있는 코팅, 특히 벗겨진 것에서 이제 발암 물질이 많이 나온다는 논란도 있었고 미세먼지도 발생한다고 하는데 어떤 것들이 좀 문제가 될까요? 네, 우리가 쓰는 대부분의 프라이팬은 코팅이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테플론 코팅이라고 하는데요. 테플론은 음식을 달라붙지 않게 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섭씨 290도의 열을 가해도 타지 않고요. 산성과 알칼리성 재료를 올려놔도 변질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코팅 재료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요즘에는 논란이 많습니다. 원재료인 PFOA가 환경 호르몬으로 작용을 해서 암을 일으키거나 기형아를 유발한다는 연구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제조사가 소송을 당해서 거액의 합의금을 지불한 적도 있습니다. 그럼 테플론 코팅을 한 프라이팬은 모두 위험한가? 그건 아닙니다. 젓가락이나 칼로 코팅을 긁어내지만 않으면 안전하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또 하나 논란이 되는 게 있죠. 미세먼지입니다. 네. 네, 요리를 할 때뿐만 아니라 가스레인지를 켜는 그 순간에도 적지 않은 양의 미세먼지가 발생합니다. 불을 점화하기 전부터 렌지 후드를 켜고 미리 환기를 시작하시는 게 좋습니다. 전기로 열을 가하는 인덕션 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프라이팬에 기름을 둘러서 만두나 생선, 고기 같은 걸 구우면 다량의 미세먼지가 생기는데 마찬가지로 요리를 할 때 반드시 렌지 후드를 켜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 예전에 그 프라이팬 젓가락으로 긁는다고 어머니한테 혼났던 기억이 나는데 그게 다 옳은 말씀이셨군요. 환기도 잘해야 되고요. 자, 그리고 주방에서 화학 제품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세제 아니겠습니까? 그게 꼭 설거지할 때 필요한데 이게 눈에 잘 보이지 않아서 이게 잘 닦였는지 어쨌는지 좀 찝찝하단 말이죠. 어떻습니까? 세제의 경우는? 네, 그렇습니다. 이 주방 세제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예. 라벨만 잘 살펴보시면 됩니다. 이 주방 세제는 1종, 2종, 3종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어서 표기가 아주 크게 돼 있습니다. 1종은 사람이 섭취해도 별 탈이 나지 않습니다. 예. 그냥 좀 속이 메스꺼리고 기분이 나쁠 뿐이죠. 날것으로 먹는 채소나 과일을 씻을 때 사용하면 됩니다. 사과를 껍질째 먹고 싶다. 그런데 겉에 묻은 것들을 씻어내고 싶다. 그럴 때는 1종 주방 세제를 살짝 발라서 세게 문질러가며 닦은 다음에 헹궈내면 됩니다. 예. 2종은 식기나 주방 도구처럼 사람이 직접 먹지는 않는 것들을 씻을 때 사용하고요. 3종은 음식을 제조하는 설비에 주로 사용합니다. 안전을 생각하신다면 1종 주방 세제를 확인하고 구입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성능은 어떻습니까? 1, 2, 3종. 네, 성능은 거의 비슷한데요. 어떤 분들은 피부에 따라서 민감하게 반응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트러블이 생긴다고 하면 바로 다른 제품으로 교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1종, 2종, 3종이 크게 붙여 있다고 하는데 저는 한 번도 본 기억이 없는 것 네, 같아요. 쉽게 확인하실 수 네, 있습니다. 좀 꼼꼼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이렇게 주방 속에 숨어 있는 여러 가지 과학에 대해서 자세히 아는 게 굉장히 도움도 많이 되고 좋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이외에 또 알아두면 좋은 것들이 있으면 또 소개를 해주시죠. 네, 우리나라는 이제 보양 음식에 관심이 아주 많습니다. 특히나 자연에서 채취한 거를 이제 최고로 치는 분들이 많은데 네. 이 영양분을 섭취하려다가 더 큰 병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농약이나 화학 물질 때문입니다. 밭에서 따온 채소라면서 그냥 드셨다가는 잔류 농약에 중독될 위험이 있습니다. 반드시 잘 씻어서 드시고요. 또 길가에서 뜯은 나물이나 열매는 자동차 배기가스에서 나온 중금속이 묻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함부로 드시면 안 됩니다. 인간의 산업 활동으로 인해서 지구의 거의 모든 곳에 화학 물질이 퍼져 있습니다. 산에서 들에서 채취했으니까 괜찮아 하면서 무턱대고 드시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요즘엔 좀 조심할 일들이 많은데 오늘은 특히 주방에서 찾을 수 있는 과학 이야기를 알아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임동욱 과학기술 칼럼니스트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